최면 상태에서의 에드가의 무의식적 마음은 영혼이란 그 근본에 있어 하나님의 미세한 입자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이해의 지평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고발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중형을 선고한다거나 아니면 감언이설로 구워 삶아줘서 형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아니며, 또 특권층에게 무슨 특별 면제나 사면을 베풀어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행동과 선택과 판단의 자유를 주었을 때 이러한 모든 특권을 단념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결단할 때까지 오직 인내와 진정한 자비로 기다릴 뿐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그의 아들 휴링 케이시가 편집하여 만든 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를 통해 영혼과 인격, 행성과의 관계, 행성과 인간의 의지력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 노엘 랭글리 지음, 박상준 옮김, 장경각 발행. 현재 절판도서입니다. 영혼,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과 육체의 분리 중첩 현상. 1923년에 에드가 케이시가 아더 레머즈와 가진 첫 만남으로 돌아가 보면 에드가의 철학이 어떤 논리적 기초 위에 있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레머즈, 한 사람의 영혼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케이시, 조물주가 처음에 모든 개체에게 준 그것이며 그 처음 이래로 조물주의 집을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레머즈, 영혼도 죽음이 있습니까? 케이시, 조물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으나 그것이 죽음은 아닙니다. 레머즈, 조물주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케이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건 개인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레머즈, 인격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케이시, 인격이란 통상적으로 의식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나 무의식의 통제 하에서는 가령 체면 상태 같은 인격이 개인으로부터 빠져나와 그 육체 위에 있게 됩니다. 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자칫 굉장한 혼란과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몇 년 후에 휴링 케이시가 진행했던 한 공개 실험에서 아주 극적으로 실증된 적이 있다. 이러한 분리 혹은 이탈은 가령 핵물리학자들이 원자를 서로 다르지만 공존하는 여러 에너지로 나누듯이 에드가 케이시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는 가령 우리가 한 콘솔을 가지고 AM, FM, TV 등으로 마음대로 켤 수 있듯이 의식의 여러 수준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기본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어떠한 존재든 한 단일체의 가장 비실제적인 부분은 그 존재의 가장 임의적인 요소이다. 인간 구조에 있어 영원한 영혼의 일시적인 거처인 육체는 가장 잘 소모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꼬리를 언제든 다시 낼 수 있는 도마뱀은 자기 몸체 중에서 그 부분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도마뱀은 자신이 새로운 꼬리를 낳을 수는 있어도 꼬리가 자신을 새로 낳을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간의 에고는 이같이 명약관화한 논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온갖 상징과 은유를 섞어가며 논리적 결론을 내리다 보면 결국 배가 산으로 올라가기 십상이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불행의 전말이 다 들어있다. 모든 행성은 한 가지 법칙을 따른다. 어떠한 불균형, 혼란도 육체와 영혼 모두에 일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 개체는 이 세상에서든 다른 어떤 차원에서든 각자의 생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레머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 말을 우리는 인과의 영원한 법칙은 각각의 영혼이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로 이 지구상에서만 육체적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세계 혹은 모든 수준의 생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른 세계들의 구성 요소라면 핵 물리학에서 보는 원자들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형을 말하자면 1차원으로부터 X차원의 새 제곱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세계는 모두 영혼의 궁극적 진화를 위한 고유의 역할을 한다. 한편 에드가 케이시는 모든 부족한 영혼들은 토성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이는 토성이 다른 영혼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불순한 영혼들을 모아 서서히 익히는 가마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영혼들이 지구 세계로 빨리 되돌아올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에드가 케이시가 주장하는 바가 각각의 행성의 환경은 약자에게도 매도 가볍다는 식이라면, 이 지구에서의 영혼의 수용력은 태양계의 어떤 행성 또는 어떤 아스트랄 차원에서 그 영혼이 성취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레머즈, 영혼은 어디서 나오며 또 어떻게 육체 속으로 들어갑니까? 케이시, 영혼은 이미 여기에 있죠. 인체는 출생하여 첫 숨을 쉼으로써 하나의 생명 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영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된 것입니다. 레머즈, 이 몸, 이런 상태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간 누군가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케이시, 육체를 벗어난 모든 영은 어떤 향상적 진보가 있기까지 혹은 미래의 진보를 위해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언제까지나 그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권 안에 있는 한 어느 영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 우리들 주변에도 수많은 영들이 있죠. 행성이 지구와 인간 세상에 미치는 영향, 행성의 영향. 레머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케이시,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등이 있습니다. 레머즈, 지구 이외 인간이나 어떤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있습니까? 케이시, 아니요, 없습니다. 레머즈, 지금 현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무엇이며 그 행성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죠. 케이시, 그 행성은 지금 지구 쪽으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지구인들은 앞으로 몇 해 동안 특정한 경향을 보일 겁니다. 화성이라 불리는 그것은 1924년 현재 지구로부터 3,5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 영향력이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 화성에 머물러 있는 영들이 지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목성과 금성, 천왕성에서 오게 될 영혼만이 그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용기를 가진 강력하고 고상한 영들입니다. 점성학의 영향력과 인간의 의지력. 점성학상의 영향력. 레머즈, 점성학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케이시, 사람의 성향은 출생 시 영향하에 있던 행성을 따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행성들의 세계 혹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처음에 우리의 행성,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다른 행성들의 계획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태양이며, 그 다음엔 지구와 가까운 행성순인데, 따라서 개인의 출생 시에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행성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수가 달의 운동을 따르듯이 고동의 피조물은 지구와 행성들의 관련하에서 그 운동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즉, 어떠한 행성의 운동이나 또는 태양, 달의 위상, 천체의 어떠한 작용도 인간의 의지력을 결코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처음에 인간에게 준 힘이며,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 있는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양계 안의 많은 행성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돌고 도는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우주의 영원한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현생에서만이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영들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